20년 만에 찾아온 남자가 어머니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어머니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준서가? 비가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72의 정숙은 평소처럼 낡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8년. 하나뿐인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숙에게 남은 것은 작은 아파트와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억 하나였습니다. 그 기억은 20년 동안 정숙의 마음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정숙은 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오래된 갈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혹시 정숙 어머니 맞으십니까?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정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숙은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옆에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났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와 남자의 눈매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그 한마디에 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어머니라고 해요?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방에서 낡은 파란색 목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숙이 그 목도리를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건 20년 전 정숙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 그리고 작은아들 준석. 준석은 어린 시절부터 심장이 약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당시 정숙의 형편으로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고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정숙은 준석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번 수술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병원 복도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에게 준석을 맡긴 것입니다.
동생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준석을 자신들이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잠시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말했습니다. 언니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우리가 데려가서 치료도 받고 공부도 시킬게. 정숙은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준석을 떠나보냈습니다. 준석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뜬 파란 목도리를 아이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정숙의 동생 부부가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숙은 수없이 준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준석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민호에게조차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준석이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준석이니?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 순간 정숙은 남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석아.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숙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준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예상했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엄마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어릴 때는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준석은 낡은 갈색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외삼촌 집에서 찾았어요. 편지에는 정숙이 20년 동안 준석에게 보내려고 했던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전달되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란다. 두 번째 편지에는 언젠가 내가 엄마를 미워하지 않는 날이 오면 꼭 만나고 싶구나. 세 번째 편지에는 엄마는 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행복하단다. 정숙은 편지를 읽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니? 준석은 대답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떠나보낸 날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엄마가 결혼 반지까지 팔았다는 것도 들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호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낯선 남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이라고?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동생이야.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동생, 그리고 자신에게는 없는 줄 알았던 가족. 민호는 천천히 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내 동생이야?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늦었지만 형이라고 불러도 되지? 준석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형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은 계속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비어있던 식탁에 처음으로 두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엄마가 다시 만날 날이 오면 드리려고 했어요. 정숙은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니? 준석은 웃었습니다. 네. 왜 버리지 않았니? 준석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두 아들이 잠든 뒤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오래된 파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준석에게 둘러주었던 바로 그 목도리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너무 늦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서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엄마. 안 늦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엄마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같이 살아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서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그리움이 그날 밤 비로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식탁 위에 3개의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자. 그 한마디에 20년 동안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20년 만에 찾아온 그 낯선 남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정숙의 식탁에는 늘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정숙은 처음으로 3개의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자. 20년 동안 기다렸던 한마디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 한번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20년 만에 찾아온 가족을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